아름다운 새벽입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로 가는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꼭 이 시간에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걸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 낳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선택지가 많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우스갯소리로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남성분들 중에서 물어봤을 때 아이를 시기적으로는 고민일 수 있겠지만 "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당연히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고 여성분들은 애기 낳으면 손해 아니야?"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입장이 진짜 다르구나.'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면은 막 어느 정도냐면 중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엄마가 되는 게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하고 너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막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실제로 선생님도 됐었고 그때 굉장히 행복하게 아이들이랑 같이 지냈고 진짜 재밌게 일했었거든요. 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출산은 굉장히 무섭고 어떤 경력 단절 같은 것도 굉장히 두렵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생명을 내 안에 품어본다는 그게 저는 굉장한 축복일 것 같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닐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원하는 상황에서 그 축복이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거를 너무 그 순간을 맞이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건 기성세대 분들께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축복이고 행복이고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 행복했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분명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근데도 어떤 연령대별, 성별 대답이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 또래쯤 되는 분들이나 약간 윗세대 언니 오빠들 막 30대 중후반 뭐 40대 분들까지도 뭐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말라." "그냥 너 재밌게 살아. 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더 윗세대 분들은 "아이는 축복이라고. 아이 낳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그때 울었고 막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저까지 막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제가 들었던 임신과 출산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얘기가 여성분이신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 대표님이신데 "아 애를 어떻게 낳아 무서워. 남자들은 애 안 낳으니까 쉽게 말하지. 다 이렇게 이런 얘기만 듣다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 기뻤대요. 임신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보는 게 외로운 존재인데 내가 언제 어떤 생명과 함께 이렇게 평생 한 몸으로 살아보겠나. 외롭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근데 내 얘기도 아닌데 막 약간 이렇게 약간 너무 감동적이잖아.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은 '아 이제 네가 내 몸을 떠나는구나. 우리는 한 몸이었지만
이제 너는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섭섭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도 되게 신선했거든요. 진짜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고 참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한 번 결혼이라는 건 임신과 출산이라는 건 한 번 하면 절대 미룰 수 없다. 절대로 미룰 수 없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사업을 다시 해라. 사업은 다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다시 할 수 없다. 이혼? 말이 쉽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건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구나 싶고 또 어떤 분은 저는 그분이 되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일도 잘했지, 결혼도 했지, 아기도 있지, 남자분이신데 육아휴직도 하셨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여기 지고 저기 지고. 근데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힘들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고 이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저 입장도 이해가 되고 와 이게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생각 들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물론 뭐래도 후회하겠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나아가고 있어야 가장 후회가 적으면서 가장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필사적으로 하면서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원래도 그랬지만 아무나 막 만나고 막 아무렇게나 막 놀고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지만 더더욱 신중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막 포기할 수가 없는 게 1시간 자고 일하면서 소개팅 나가고 그 정도로 남자가 궁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고마운 기회를 주었으니 나도 그 기회에 부응해야겠고 이것이 어떤 운명으로 다가올지 모르니 난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1시간을 자도 풀 세팅을 하고 소개팅에 나가서 깨끗하게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친구랑 하는 이야기들이 자신 없다, 무섭다, 두렵다, 결혼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다 결혼했다. 아직 내 친구들 결혼 하나도 안 했는데 난 시간 많은 것 같은데 다들 또 천차만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정말 어렵구나 그 생각이 막 들죠. 와중에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저희 친동생은 결혼한 게 너무 힘들다면서 저는 동생이 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네가 부러워도 나보다 나아. 넌 나보다 나아. 네가 너무 부럽다니까? 계속 얘기해도 동생은 아니라고. 결혼 너무 힘들다. 들어봐라. 나 얘기를 막 해. 그러면 동생 얘기를 또 들어보죠.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힘들만 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치만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고 다 빛나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왜 힘든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이러이러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빛나고 있어요. 저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거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겠지? 라면서 제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그리고 이제 딱 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그리고 모두가 잠든 이런 고요한 새벽에 나는 나와 함께 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곱씹어보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게 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저는 되게 새벽에 깊은 대화를 저와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대화들을 막 해 보면서 그렇지. 조용히 챙길 거 할 거 막 하면서 그래." 이러면서 이게 범지구적이고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개체 수를 지금까지처럼 무한정으로 늘려가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인간만큼 이렇게 지구를 잠식하면서 개체 수를 늘려가는 생명체가 없단 말이야. 원래 모든 생명체는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이고 어떤 무리해서 도태되는 애들은 번식을 못하는 게 맞아.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고. 그래서 요새 쓰는 무서운 약간 모욕적인 뜻에서의 번식 탈락 그런 뜻으로의 모욕적인 말 말고 진짜 자연 선택적인 뜻에서의 번식 탈락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개체가 모든 개체가 유의미하게 모든 자손을 100%다 남기면서 모든 것들이 세균 게임 증식하듯이 2배, 3배, 2배, 4배, 8배씩 불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지구나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근데 인간이 일부 일처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를 일부 일처제나 중상층이란 시스템을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개발한 시스템 덕분에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번영하면서 개체를 안정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복잡 다단하고 수많은 개체들이 굉장히 얼기설기 네트워킹을 하면서 정말 많은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단 말이지. 뭔 말이냐면 옛날처럼 뭐 힘세다고 강간하고 데려와서 죽이고 찍어 누르고 자기 좀 그렇다고 여러 명 막 다 안 다 임신시키고 막 그런 세대가 지나고 이제 문명화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명화의 어떤 항상 이점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단점이 이렇다는 건데 그래서 아 사실 이 자연을 거스르는 거거든. 그렇다고 자연이 또 다 옳은 것도 아니야. 자연을 거스르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또 다 옳은 것도 아니야. 이게 참 인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거 그리고 사실상 계승되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개체들이 어떤 사회학적인 시스템의 개발로 인해서 그 유전자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걸 생각해 보면 또 회의적이다가도 지금 되게 말을 예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이 지금 예쁘게 포장한 이 문장을 만약에 말을 함부로 하면 굉장히 무서운 문장이 되거든요. 정말 무섭고 나쁜 말이 돼요. 알아서 걸러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나 역시 유전자 캐리어란 말이야. 클루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 역시도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회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고 유전자를 계승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모성애라던가 어떤 것들이 개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되고 싶었고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개체 자체의 특성으로서도 굉장히 그런 특성이 강해요. 근데 또 심지어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 캐리어로서의 너의 자손을 남겨라. 짝을 찾아라. 하는 막, 이것이 본능이로군. 막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도 결국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포화 상태인 지구에 나까지 가담을 하여서 이렇게까지 인구를 늘리고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한 숟갈을 얹어야 되나 싶으면서도 나는 자격이 있지 않나?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욕구로부터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는걸? 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되게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자만과 오만과 자신과 어떤 꿈이 뒤섞인 어떤 마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섞이는 것들을 이제 관조하면서, 아, 이것이 중생의 번뇌로구나. 막 이렇게 이 새벽에 독일에 가는 짐을 싸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요. 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부족했었고, 그리고,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때가 진짜 많았어요. 슬슬 때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저는 이제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제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보여드리면서도 어떤 고민을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우리가 다 함께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을 한 번씩 이야기하는 음,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되게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근데 진배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내가 특별해서 내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그건 나나 너나 쟤나 똑같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뭔가 이성을 업신여기거나 어떤 막 '내가 이성에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해.'라는 생각이 있다거나 상승혼을 꿈꾸거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물론 나는 나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는 되게 열심히 사는 멋진 사람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나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부족한 미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미완의 존재 둘이 만나서 완성을 향해 같이 손을 잡고 2인 삼각의 여정을 해 가는 게 저는 결혼과 동반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사람을 찾고 싶은 것이지, 상승혼의 욕구, 하이퍼가미는 거스를 수 없는 것, 막 이런 생각을 본 적이 없어. 물론 동가홍상이야. 기왕이면 다홍치마인 건 맞아. 하지만 그렇지만 막 하이퍼가미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나조차도 이렇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나는 내가 막 무작정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와중에도 이렇게 어떤 짝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성을 찾는 데에만 어떤 혈안이 되어서 목이 메어서 막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주 나는 헌팅 포차에 간다. 남자를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남미세. 무조건 남자를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기회가 닿거나 인연이 닿으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주변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 저 소개팅 기회 있으면 저 소개팅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들이든 저 사람이 나랑 절대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언제나 상냥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저만의 최선을 다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음 내가 생각하는 멋있고 좋은 사람,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만의 어떤 세계관을 조금씩 형성해 나가고, 나만의 가치관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 좋은 인연이 나타났을 때 내가 충분히
저 어때요?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처음 만나볼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자격이 나에게 생기겠지? 정도로 막연하게 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번에 독일에 가는 건, 코트라 한류박람회. 코트라에서 지난 10몇 년 동안 한류박람회라는 코트라 행사를 매년 열었고요. 지난 10년 동안 동남아에서만 열렸던 행사가 이번에 거의 10년 만에 이례적으로 유럽에서 열립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거고요. 그 행사에 패션사로서 합격을 했어요. 패션은 단 4개사가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쿠쿠이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들 그리고 많은 디벨롭들 가지고서 정말 세계의 후덜덜한 기업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떨려요. 그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업무를 너무나 단박에 굉장히 최고급 난이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국 전까지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쪽으로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제 부족한 모습 좋게 봐주시고 예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녀와서 더 발전하는 모습, 더 멋진 모습, 그리고 이런 급한 일들, 중요한 일들 끝나는 대로 이야기들 다듬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분차분하게 스토리로 풀어나가는 모습들 보여드리는 게 올해의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꼭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좋은 이야기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굿밤 되세요. 안녕.